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3월 18일 금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46%, 코스닥은 0.97% 상승 마감하였어요. 오전장에 좀 방향성을 좀 잡지 못하다가 그러다가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좀 만들어냈고요. 오늘 코스피는 양매도가 나왔고 대신 어제 들어왔던 물량에 비해서 많이 나가진 않았다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오늘도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물량은 많지 않았다. 오전 내내 팔아대는 흐름을 만들어내다가 오후장에 끌어올리는 흐름을 만들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시장에 돈이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이냐? 어제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주가가 하락할 때나 상승할 때나 거래량은 동일하다. 그러면 주가가 하락했을 때 상승했던 종목에 베팅되던 금액과 지금처럼 시장이 올라갈 때 베팅되는 금액이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런 시장 때 상승했던 종목이 강하게 상한가를 가고 몇몇 종목 선별해서 움직이는 종목이 예를 들어서 10% 이상을 상승했다라고 따진다면 현재 시장에서는 기껏해야 3에서 5%가 올라가는 시장이에요. 왜? 금액이 분산이 되니까. 그럼 오늘 같은 시장도 오전장에 어느 정도 자리를 만들어 놓고 나서는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도는 시장이 흐름이 좀 많이 나타난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서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종목들도 분명히 많이 나타나는 시장이고, 오늘은 특히 제약바이오에는 크게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시장이었어요. 하루 정도 쉬었다 가는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 혹은 그래도 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쉬는 타이밍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자, 어찌됐든 오늘도 상승을 했고요. 일단 이 박스권을 넘어섰어요, 코스닥은. 그럼 다시 910포인트 기준해서 이 자리를 유지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관점이 될 수는 있지만, 이랬든 저랬든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구름대 하단만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어쨌든 940에서 950포인트는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주봉상에서도 이 자리 950포인트 위로 올라와야만이 추세적으로 그나마 다시 위에 있는 박스권이 아니라 밑에 있는 박스권이 아니라 위에 있는 박스권 위로 안착할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난다 라고 말씀드렸죠. 일단은 그나마 좀 안정적인 흐름에 들어섰다. 이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거니까. 그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코스피는 아직 2750을 회복하지 못했고요. 이랬든 저랬든 이 추세를 다 지웠네. 이랬든 저랬든 크게 요 추세를 벗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요 자리 안에서만 움직임이 나쁘지 않으면 된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요런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그어 놓을게요. 그러면 밑으로는 다시 2700포인트 유지하는지가 단기적으로 빠르게 상승을 할 거냐 못할 거냐의 기준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700포인트 장중에 밀리면 2685포인트까지는 한번 밀릴 수 있다. 요 자리 유지해주고 2700포인트를 계속 지켜주는 종가 기준을 만들어주면 이랬든 저랬든 2750포인트 우선적으로 2720 확인, 그리고 2750포인트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구름대 안으로 안착을 하는 흐름이 좋은 흐름이다. 근데 위에서 누르는 지금 21선이 올라오면서 바로 구름대 하단에서 만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횡보하다가 눌러주고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 아니면
벗어나도 되고. 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구간이.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뭐 마찬가지긴 한데요. 그냥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부분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랬든 저랬든 940포인트가 40포인트 부근이 단기 큰 저항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월요일날 시장을 봐야 되겠지만요, 월요일날 아니면 화요일날 정도는 조정 한 번 정도 나타날 확률이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원래 오늘도 조정의 흐름은 보여주긴 했죠. 보여주긴 했는데 그래도 뭐 잘 버텼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미국 시장이 크게 뭐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으로 넘어오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뭐 오늘은 오랜만에 KPM테크를 좀 볼 거고요. 어제 상승을 한번 했죠. 뭐 선을 다 지우긴 했는데 기존 영상을 제가 찍을 때 얘는 이 큰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실적도 나왔고 뭐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하락은 없을 거고, 어제 나왔던 이 고점 부근 자체가 단기 저항의 부분이에요. 그냥 좀 지울게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는 너무 오래되니까 저도 가물가물하네요. 자, 한번 그어보면 한 800원 정도의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아놨고, 그리고 위로 올라오면서 단기 저항을 만들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또 한 차례 위로 올라가는 부분, 요런 기준으로 그냥 보시면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 KPM테크는 박스권이에요. 실제적으로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줬던 모습이고, 결국엔 공매도에 단단히 처음 물렸다라는 거고요. 그만큼의 호재가 없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실적 자체도 그렇게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질질질 흐르는 이 흐름을 만들어냈던 거고요. 실적 발표가 끝났고, 그럼 악재는 하나 소멸됐고, 그렇다고 해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뭐 랩질루맘인가요? 요런 부분에 대해서 임상을 취소한다, 혹은 뭐가 실패했다,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이제 국내 임상을 기존에 들어간다라고 했고, 어제 뭐 첫 환자 투여를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으로 반등이 나왔고, 그런 기대감으로 기존에 들어왔던 여기서 물량을 모았던 외국인들이 또 털고 나가는 흐름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어찌 됐든 이 박스의 중간값을 찍고 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찍고 밀렸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럼 중간과 이 중간에 중간값이 어디예요? 905원 이다. 그럼 결국 905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다시 한번 1030원대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요. 올라오기 전에 970원을 넘겨야 돼요. 970원을 넘기면 1035원, 970원을 못 넘기면 이랬든 저랬든 900원을 한번 깨고 내려앉을 수 있다. 대신 저점을 이탈하지는 않을 거다. 그럴 만한 악재는 없다. 그럼 1035원을 넘어서면 다시 1200원대 한 차례 지켜볼 수 있는 자리 나올 수 있다. 1200원대 한 차례 지켜볼 수 있는 자리 나올 수 있고요. 50원 단위로 얘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상에서도 이제 5일선을 밑으로 까는 그림이 좀 나타났고, 여기서 버티는 그림만 만들어내면 뭐다? 단기적인 이평선들이 이격을 줄여서 올렸기 때문에 이 자리만 뚫어내는 게 1100원 위로만 안착하는 그림만 제대로 나타내주면 1300원대 그 박스 상단까지는 한 번 정도 때리는 그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월봉상은 아직 5일선 위로 안착 못했어요. 그죠? 이번 달 뭐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지만, 다음 달은 이번 달 이런 흐름만 잘 이어간다면 다음 달은
어찌됐든 1,300원 정도는 한 번 정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오버슈팅이 나오면 1,400원에서 1,500원 정도가 될 거고요. 그 이상의 흐름으로 날아가는 부분은 사실상 아직은 미지수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뉴스. 근데 결국 임상 일상 진행 중인데 그게 뭐 뜬금포로 갑자기 긴급 승인이 날 일은 없다라는 거고요. 그럼 그거는 제외고 임상 3상을 추진하는 무언가에서 혹시나 호재가 나와서 그냥 장중에 20% 이상 혹은 점상으로 가게 되면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고 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리는 그림은 사실상 좀 뭐라 그럴까요? 나타나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뭐 일봉상에서는 나올 수 있겠다 싶은데 월봉의 기준으로 보면 솔직히 좀 애매해요. 그런 흐름까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흐름이 나오면 1,800원대까지는 한 차례 올라올 거다. 대신 그런 말도 안 되는 흐름을 나왔을 때는 즉 슬금슬금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라 미친 듯이 올라왔기 때문에 버티지 못하면 미친 듯이 다시 주저앉는다. 결국에는 물려있는 누군가는 털고 나가는 기회로 만든다라는 거야. 그럴 바에는 차라리 뭐 해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무스하게 원을 그려주는 게 나중에 안전빵으로 강한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KPM테크는 박스권 이다라는 것만 잘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매수매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텔콘 RF 제약도 뭐 마찬가지의 그림인 거고요. 텔콘 RF 제약 같은 경우는 KPM테크랑은 좀 다르죠. 왜냐면 이 KPM테크는 쳐밀리고 누르는 그림인 거고 그에 비해서 텔콘 RF 제약은 끊임없이 추세를 만들었던 자리니까 그죠? 이 추세 벗어나서 이제는 이 하락 추세 상단을 확인하러 올라가는 부분이에요. 이랬든 저랬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평선은 모이는 자리들이다. 그러면 요 자리를 지금 거래가 없어서 맞고 떨어지는 그림을 만들어냈지만 바닥 기준으로 얘는 2,15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종가상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2,500원대에서 2,800원 부근 정도까지는 한 차례 상승하는 그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얘도 구름대 안으로 안착을 하는 그림이 앞으로의 행보에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보다는. 이해되시죠? 뭐 구간은 뭐 별반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고요. 다음 달은 5일선 위로 안착하면 이 11선 3,300원 부근 정도까지 또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관점이 일단은 나타난다. 관점은 나타나는데 꼭 그렇게 간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차트의 모양상 그런 거니까 꼭 그렇게 간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고 근데 마지노선이죠. 결국에는 좀 오바스러워요. 그러니까 즉 여기가 저점일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보거든요. 요 자리가 2,500원대. 그러면 이랬든 저랬든 이 2,500원 밑에 있을 때는 주워 담을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여져요. KPM테크도 마찬가지인 거고 1,000원 밑에는 이제는 주워 담을 자리다. 즉 얘는 어찌 됐든 요 안에서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지금은 뭔가 모아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HLB가 오늘은 주가가 좀 빠졌죠. HLB의 흐름을 보면서 HLB가 움직여야 제약바이오 시장이 좀 움직일 거다. 재밌는 거는 이 HLB가 최근에 움직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불공정 거래 무혐의 판정에 뭐 상승했다. 희한한 거는 셀트리온도
군시기가 마무리되면서 아니다라고 밝혀지면서 같이 움직였어요. 그럼 즉 저 뉴스는 HLB든 셀트리온이든 다분히 의도적인 뉴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면 어떻게 때 맞춰서 딱 시장이 돌아설 때쯤 돼서 때 맞춰서 저런 뉴스들이 셀트리온과 여기에 나타나냐라는 거예요. 그죠? 희한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떨어지는 각도 자체도 슬금슬금 뭐다? 매도세가 약해지고 있는 각도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자리를 잡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찌 됐든 주가가 한번 올라왔다가 눌렸던 자리, 그리고 올라오는 자리니까 여기 요 자리는 한 번 정도 확인하러 올라온다. 그리고 맞고 다시 눌릴 때 어디? 요 자리를 지지하면 뭐다? 또 한 번 여기에 대한 자리를 잡으러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여기를 잠깐만요. 어디를 기준으로 잡는 게 맞을까? 여기를 대략적으로 기준 잡아서 데칼코마니의 차트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즉 요렇게 모양 만들었던 자리만큼 다시 한번 요런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는 왜 너무 많이 과하게 빠졌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뭐 HLB, HLB 생명과학, 또 그 여타 등등등. 그죠? 그럼 아직은 지켜볼만 하다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 종목을 손절까지 결정을 해야 될 자리는 38,000원 정도. 즉 뭐 라운드 피겨값으로 따지면 35,000원 이탈하고 회복을 못하면 정리하는 게 맞다. 왜? 또 시간을 오래 잡아먹는다. 결국에는 하락한 만큼 주가가 횡보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게 되면. 근데 지금의 이 자리는 유지하는 그림만 만들어낸다면 뭐다? 다시 한번 V자 반등, 좀 요런 V자는 아니더라도 스무스한 V자 반등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니까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거고요. 어제 버킷 스튜디오가 상한가를 갔었죠. 근데 오늘 뭐 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뭐 안 떴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즉 시장이 온전하니까 이쪽 저쪽에 수급을 다 몰아줘야 되니까 갭 자체가 크게 안 뜨는 거예요. 왜? 분산이 되니까. 아침부터 이 종목에 돈을 쓰고 싶지 않다라는 부분인 거죠. 이랬든 저랬든 가상화폐 사업에 참여를 한다고 하면서 급등을 했고요.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강한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눌러놓고 다시 슈팅이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 4,200원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종목은 5,300원에서 5,500원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더 열어놓고 볼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구름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붙어야 된다는 거죠. 혹은 이탈하더라도 빠르게 회복시켜 놓으면 크게 문제는 없다. 요 구름대를 중간값으로 잡고 여기에 대한 중간값 5,000원대와 그리고 5,600원, 500원대를 확인하자. 5,000원대 뚫어내면 여기까지, 못 뚫으면 횡보하는 자리, 뚫고 나서 눌릴 때 4,650원 부근에서 지지 받으면 다시 5,000원, 지지 못 받으면 어디 4,200원대까지 또 눌려야 된다. 결국엔 지금의 이 자리만 유지해주면 뭐다? 한 번 더 상승하는 그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넉넉 잡더라도 얘는 4,050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만 종목 좀 좀 더 지켜보자. 분명히 뭔가 또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메디포스트가 최근 들어서 좀 슈팅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음봉이 떨어지길래 저렇게 단기적으로 하고 끝날 건가 라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오늘 다시 슈팅이 나왔어요. 뭐 미국 진출을 한다
라는 뭐 얘기가 나오면서 슈팅이 나왔고 결국은 저항을 딱 쳐맞고 밀린 그림인데요. 이랬든 저랬든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죠? 월봉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3천장의 모습은 아닌데 어찌됐든 쌍봉의 모습처럼 만들어 놓고 3천장 혹은 3천장의 모양을 만들었으니까 저점을 한 번 더 갱신하는 그림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지금 다시 올라오는 자리를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거는 대주주가 사모펀드로 바뀌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사모펀드로 최대주주. 사모펀드가 뭐냐? 기관 투자자 중에 하나인 거고 항상 이 추세를 끌고 가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고 기관 투자자들은 뭐다? 밑에서 받아주는 바닥을 잡는 투자자들인데 그런 기관 투자자 중에서 이 추세를 끄는 투자자는 누구? 투신과 사모펀드예요. 결국엔 얘네는 월별로 뭐다? 이 수익 실현이라는 걸 한다라는 거죠. 손실이든 수익 실현이든 매해 매년 보고 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수익률이 어떤지, 즉 이 회사 자체가 뭐든 다 이익을 보기 위해서 회사라는 게 존재는 하지만 유별나게 특별하게 더 그런다라는 거예요. 어디가? 사모펀드와 투신, 투자 신탁이.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네들이 이 경영권에 들어섰다라는 거 하는 거면 지금 이 현재의 주가에 대해서 손해를 보지 않았을 수가 없는 위치다. 그러면 본인들이 나중에 평생 이 경영 참여를 하지 않을 거고 결국에는 뭐 매각을 하든 아니면 새로운 대주주가 나타나든 3자 배정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동안 뭐다? 몸값은 어느 정도 키워서 뭐 해야 된다? 팔아먹을 거다. 대신 주가적으로 몸값을 키워서 팔아먹을 거냐? 그게 아니면 그냥 3자 배증처럼 어느 정도 지들이 해먹고 지들끼리만 현재 주가가 뭐 예를 들어 10,000원인데 15,000원이나 혹은 20,000원에 다른 제3자한테 넘기는 흐름 정도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두 번째 거라면 시간이 그만큼 더 걸린다. 왜? 두 번째 받는 사람이 좀 더 비싸게 샀으니까 받고 나서 주가를 올려야 자기네들이 나중에 팔 때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의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뭘 해도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나쁜 회사도 아니란 말이에요. 메디포스트가 줄기세포로 맨 처음에 난리 쳤던 종목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 종목이 2만원대부터 해서 아무튼 줄기세포가 처음에 이 부각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줄기세포 1세대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인데요. 어찌됐든 고점 대비해서 강하게 하락을 했고 추세가 짧기 때문에 이 하락한 추세만큼 옆으로 횡보하기보다는 위로 올라가는 차트를 분명히 만들어낼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빠진 만큼 V자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의 자리다. 즉 V자 반등으로 유지를 할 거냐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는 이제 뭐 21,500원을 이탈하냐 안 하냐의 관점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21,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V자 반등, 즉 위로 올라가는 요 대략적인 추세 안에서 조금 애매하네. 잠시만요. 위로 올라가는 이 추세 안에서 뭐다?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 위로 가면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겠죠? 요렇게 하락하고 요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거면 요렇게 하락하고 요렇게 움직일 거다. 요런 그림 만들어낼 수도 있는 지금 현재는 모습이거든요. 과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눌리고 그냥 박스권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요 안에서. 이랬든 저랬든 그 기준은 위로는 26,300원을 넘어서는 모습을 나타내느냐 못 나타내느냐고요. 나타내면 V자 반등이 확실하게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맞고 떨어지는 그림을 만들어낸다면 뭐다? 횡보하는 흐름, 박스권 정도 한 번 더 만들었다 갈 수 있다. 결국엔 지금의 이 흐름 크게 나쁘지 않아 보이는 차트니까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될 것 같아요. 실적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게 크게 악재될 만한 요소는 이제는 없어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랜만에 세종 메디칼도 좀 움직였죠. 약간 작전주의 느낌이 있었는데 그 작전주의 흐름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고 죽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만들어내지 못하고 죽은 종목 중에 하나고, 오늘 뭐 코로나 치료제 기대감에 뭐 상승을 하기는 했는데 좀 아쉽게 좀 흐름이 마무리가 됐어요. 5,950원대를 넘어서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못 넘어섰던 이유 중에 하나는 거래량이 적다라는 거고, 즉 거래가 빵하고 터졌던 요 자리와 요 자리에 대한 저항을 뭐다? 확인하는 자리예요. 지금 매물대를. 거래가 적으니까 요 자리 뚫어내면 그 다음은 요 자리를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죠. 6,600원대까지. 지금은 좀 맞고 밀린 자리인 거고요. 여기서 이제는 지켜야 될 자리는 5,300원. 얘 5,300원 이탈하면 뭐다? 무조건 구름대 하방으로 움직인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또 시간이 또 필요하다. 결국엔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또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지지를 받는다면 위에 대한 박스권을 이번에는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 대신 거래량이 오늘 같은 거래량이 혹은 더 많은 거래량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왜? 매물 소화를 제대로 해준 자리가 전혀 없어요. 여기에 대한 매물을 여기서 소화를 해주고 나서 그대로 눌러버려가지고 여기서는 소화가 된 자리가 없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는 어디를 유지해야 되는지만 꼭 체크하시고 그 자리만 유지되면 좀 지켜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거고요. 자, 한국파마도 좀 움직이고 있죠. 기존 여기서 영상 찍었을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죠. 얘는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고요. 뭐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가 좀 붙고 있고, 오랜만에 이 구름대 안으로 안착을 했다라는 거. 그죠?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도 될 부분인데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건 이랬든 저랬든 고점을 한 번 정도는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관점으로는 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6,000원대를 아예 넘겨버리면 5만원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5만원에서 뭐 엄청난 크게 상승은 나오지 않을 거라 보이고, 크게 보는 관점은 요 안에서 단기적으로 박스권의 흐름을 한 차례 만들어낼 확률이 높아 보인다. 대신 42,500원 넘어설 때는 뭐다? 뉴스가 좀 필요하다. 거래량이 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크게 흐름이 나쁘지 않고요. 추세는 분명히 살아있는 자리니까 좀 더 지켜봐도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죠?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헤드앤숄더의 차트를 지금 현재 만들어낸 부분인데, 그죠? 이렇게 맞고 떨어진 거니까 머리통, 어깨. 그럼 헤드앤숄더를 맞으면 다시 주저앉아야 되는 거잖아요. 원칙은. 그죠? 그러면 밑에서 올라오는 요 추세와
요 추세 사이에서 어디에서 지지받는지 체크하시면 돼요. 어찌됐든 구름대로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뭐 바로 갭이 뜨지 않으면 일단은 구름대를 또 벗어나겠죠. 벗어나고 다시 또 구름대로 들어갈 수도 있는 입장이긴 한데요. 어찌됐든 아직 크게 차트가 이상하진 않다. 나쁘지 않다. 그러면 웬만하면 38,500원 위에서는 지지받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 지지받으면 44,000원, 45,000원대까지 한 번 정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